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뭐 배웠었죠? 뭘 배웠나요? 뭘 배운다고 했었고 다음 시간에 그렇죠. 화학식량, 화학식량에서 케미칼 배웠죠. 코드, 케미칼 코드. 상대적인 질량 누가 기준이었던? 탄소가 기준이었던 12. 네, 12탄소. 그래서 이제 오늘은 화학에서만 쓰는 단위 바로 몰이라는 걸 오늘 배울 거고요.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라는 것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왜 하필이면 이 몰이라는 단어를 왜 만들었느냐 지금 뭐로 단위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 개수 단위거든요. 우리 그냥 몇 개 세면 되지. 굳이 왜 개수 단위를 또 만들었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한번 해볼까요? 계란 한 판은 30개. 30개죠. 30개. 예. 30개고 연필 한 다스는 몇 자루죠? 12자루. 12자루. 이렇게. 12자루. 이런 식으로 일부러 뭔가 모아놓은 단위를 새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거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라고 몇 개 써놨습니다. 마늘 100개는 사람입니다. 아 사람인가요? 왜 사람이죠? 마늘 먹고 사람 되기. 100개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네. 한 뭐라고 하죠? 한 접이라고 하죠.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그 한 덩어리 큰 거요? 큰 한 덩어리가 100개 모이면 그게 한 접이에요? 한 알이 100개 모이면 아마 접이긴 하죠. 그거 한 접 아닌가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렇게 파는 거는 뭐 보긴 했어요. 아닌가? 그게 시장 가서 이렇게 이만큼 파는 게 있어. 그죠? 더 많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한 접 사면.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 큰 거 알고 하나가 100개 있는 거. 핵가족이라서 저렇게 접으로 안 사. 자, 그다음 김 100장이면 한 톳이라고 하죠. 몰랐다. 전혀 몰랐다. 이건 몰랐는데 진짜. 한 톳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징어 20마리는 수족관. 무리. 수족관. 한 부대. 아닙니다. 오징어 한 부대. 오징어 20마리는 한 다라이. 한 축이란 말. 축. 와, 전혀 이거 몰랐다. 외에도 뭐 되게 많아요. 와, 그렇죠? 전혀 몰랐다. 근데 왜 이렇게 모아놓은 왜 묶는 단위를 새로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한 개 두 개 세면 될 것 같다가.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계란 30개, 60개, 120개로 하면 점점 숫자가 커지면 사용하기 불편하죠. 그러니까 좀 더 큰 단위를, 많은 개수 단위를 좀 더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죠. 근데 생각해보면 원자는 내가 여기다 뭐 이건 사인펜이긴 하지만 사인펜으로 점 찍었다 라고 하면은 거기 들어있는 원자들 개수는 몇 개일까요? 무수히.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학에 다루는 애들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한 번에 다룰 때 많은 개수를 다루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편하게 말하자라는 뜻으로 이제 새로운 단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몰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울 건데요. 자, 몰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MOEL이고요. 영어로 몰. 네. 원자나 분자나 뭐 이런 매우 많은 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묶음 단위입니다. 그 묶음 단위면 몇 개 묶은 거냐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방금 봤을 때 뭔가 묶는 단위가 좀 어때야 될까요? 색이 좀 편해야 되겠죠. 뭐 30개, 뭐 100개 뭐 이런 식으로 묶어놔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1몰을 묶은 개수가 몇 개냐면요.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예요. 엄청 큰 수. 엄청 큰 수인데 그것도 하필이면 6.02라는 이상한 숫자를 넣고 아니 그냥 6 곱하기 10의 23개 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단위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기준 때문에 그래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원자량 기준했던 게 누구였죠? 탄소였죠. 그래서 탄소, 질량수가 12인. 질량수라는 건 저번 시간에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이 그 핵 안에 그 양성자와 중성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게 12개 있는 거랬어요. 그래서 그 12개에 있는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놈이 원자량이 10인데 그 원자량에다 그람 붙인 12g 안에 탄소가 몇 개 들어있냐 세본 거죠. 뭐 진짜 세보진 않겠지만 뭐 이거 아는 방법이 있죠. 저번에 우리가 그 대지 저금통 셌던 것처럼 실제 탄소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1몰의 개수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적인 질량인 원자량을 갖다가 그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상한 수가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그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탄소 원자량 10이라는 그거를 그대로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질량을 붙인 다음에 고놈에 들어있는 개수를 우리가 1몰로 정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결국에는 측정을 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거 최신의
기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오래되진 않았죠. 그렇죠. 한 1800년대 후반? 뭐 1800년대 후반에 1900년대 초반? 원자의 질량을 아, 그럼요. 네, 잴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전기장 있는 곳에 얼마큼 휘어지냐 이런 걸로 뭐 재거나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와, 진짜 대단하다. 그 당시면 전기장, 자기장도 막 능숙능란하게 쓸 때도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는 막 전기 만들려면 막 화학전지 막 섞어 만들었을 텐데. 1900년대 발전소 초반인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1몰이라는 건 결국은 탄소 12g의 질량 안에 탄소 원자 한 개 질량으로 나눠줬을 때 그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느냐를 계산해 준 것이고 그래서 6.0 곱하기 12 3승계다. 여러분들 이건 좀 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12g이었던 것도 그냥 임의로 정한 거네요? 그 임의로 정한 거죠. 우리가 일부러 12g을 왜 하필이면 왜 탄소 12g 그 원자량을 그대로 사용했느냐는 그 뒤에 왜 그런지 이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건 좀 외워주세요. 근데 이 6.0 곱하기 10의 23제곱을 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이게 그램으로 바꿔줘갖고 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막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했으면 막 그 파운드 나왔으면 그렇죠. 아주 골치 아플 뻔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 프랑스나 이쪽 사람들이 했나 보다. 그럴 수도 국제 있죠. 도량계에서. 국제 도량 협회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도 몰이 이제 등재돼 있고 거기서도 이제 이번에 작년인가에 몰의 정의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정한 거 맞는데 그 몰이라는 숫자 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아보가드로 수거든요. 이 아보가드로 수라는 이 숫자가 정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런 정의였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상수로 정해버렸어요. 왜냐면 이러면 무한대가 솔직히 무한대거든요. 6.02 뭐 해서 무한대까지 있는데 그냥 딱 잘라가지고 그냥 아보가드로 수라는 상수로 정하자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바뀌었고요. 어쨌든 뭐 그런 자세한 건 몰라도 됩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몰을 사용하자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원자 1몰 하면은 거기에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만큼 들어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분자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영어로 쓴 걸 보니까 이 몰이 몰큘에서 나온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겠죠. 몰큘러가 분자죠. 분자니까 거기서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온, 뭐 1몰 마찬가지로 뭐든지 그냥 이온이든 뭐든 사람이 1몰 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1몰 명이 있는 거죠. 6.6 곱하기 10의 23제곱 명이 있는 거죠. 지구상에 그 정도 사람이 그 정도 없죠. 사람 한 다스 있다고 하면 사람 12명이란 사람 한 부대라는 뜻이니까. 뭐 그런 마찬가지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뭐 1몰 무조건 이만큼의 개수다라는 거 6.6 곱하기 10의 23제곱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숫자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록합니다. 이 NA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해서 NA라고 하는 거죠. 그냥 1몰에 들어있는 입자수 6.6 곱하기 10의 23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있죠. 이 과학자가 분자설을 낸 사람인데 그 당시에 되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빛을 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거고요.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정한 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숫자긴 해요.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얼마나 크냐, 거의 뭐 이런 거죠. 뭐 우주의 나이 뭐 138억 년이라고 하지만 초로새도 아보가드로수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렇죠. 10의 17 뒤에 것만 보면 되겠네. 몇 개인지 보면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따져도 되는 거잖아요. 17개. 뭐 지구의 인구 당연히 뭐 택도 없고요. 네. 지구에 있는 해양에 있는 모든 물의 리터를 재도 아보가드로 수에는 못 미칩니다. 미리리터 정도 하면 되겠네. 뭐 그러면 좀 비교가 좀 가능하겠네요. 네, 근데 저는 충격적인 게 우주 나이 초 이게 생각보다 안 맞네요. 저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우주에 들어있는 별의 개수하면 저거랑 이제 아마 비슷해질 거예요. 그 유사과학 중에 젊은 우주론, 젊은 지구론이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생각보다 젊네요. 생각보다 젊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 하는 소리들이 있는데 뭐 종이를 이제 아보가드로 수만큼 쌓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4억 번인가? 4억 번이요? 네, 4억 번 갈 수 있다고. 그 정도? 종인데 종이 0.1mm잖아요. 그 계산해서 이렇게 했더니 그 정도 나오더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큰 수다. 근데 막상 해보면 탄소 12g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g에 들어있는 개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몸을 보면
엄청난 수의 원자가 있다. 화뽕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간단한 거죠. 앞으로 우리가 몰을 많이 쓸 거니까 익숙해지자라는 뜻으로 물 분자 1몰 안에는 수소 원자 2몰 들어있고 산소 1몰 들어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몰이라는 이 단위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많이. 자, 그러면은 뭐 이것도 그냥 다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다 쉬운 건데 뭐 설탕 이게 화학식이거든요. 그 포도당 2개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네. 그래서 이 2몰이라면 H 원자는 몇 몰이냐? 이거 계산하면 되죠. 2몰이라 44몰 있는 거죠. 44몰. 이 정도는 됩니다, 지금. 근데 43몰 쓸 때 우리가 아까 몰이라는 것은 MOL이었잖아요. 네. 이거는 몰의 정의로서의 몰인 거고 단위로 쓸 때는 2를 뺍니다. 그래서 44몰 이렇게 써요. 보통 좋네. 네. 그리고 뭐 염화 마그네슘 5몰에 들어있는 염화 이온은 몇 개인가? 이온.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몇 개일까요? 2번? 이거 분해를 할 줄 알아는 거 아닙니까? 10개예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화학식을 이제 그냥 개라는 단위랑 몰이라는 단위는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10몰이고 곱하기 그 10몰에다가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 퍼 몰을 곱해줘야 되겠죠, 원래는. 이 그렇죠. 개도 단위네요. 그렇죠. 개도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약간 혼동해서 쓰기도 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뭐 2몰 개다 막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정확히 구분하자면 좀 구분해 주긴. 그래 화학 실험실에서 야 산소 3 들고 와 이러면은 3몰일까 3개일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생각하면 안 되죠. 산소 3개 들고 가면 혼나겠네요. 혼나죠. 진짜 맞을 수도 어떻게 3개를 분리해서 하죠. 그렇죠. 오히려 혁명이 될 수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이 몰을 우리가 왜 배웠느냐에 대해서 볼 건데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러면은 뭐 탄소 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모아놓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1, 2에서 모아놓겠어요. 보통 우리가 뭐 어떤 물질을 실험하거나 뭐 할 때는 질량을 재거나 혹은 뭐 부피를 재거나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량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몰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작업이 방금 우리가 탄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해져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탄소 원자 1몰에 들어있는 거를 탄소 원자 12g에 들어있는 개수를 1몰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 탄소 내가 1몰을 갖고 싶어. 네. 그러면 몇 그램 재면 됩니까? 12g 재면 되겠죠. 네. 그러면 탄소 반대로 24g이 있네? 그럼 여기엔 탄소가 몇 개 들어있을 거야? 몇 몰 들어있을 거야? 2몰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식을 꼭 외워야 된대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원자 1몰의 질량이 원자량에다 그램 붙여놓은 거고 분자 1몰의 질량이 분자에다 그램 붙여놓은 거고 화합물 1몰의 질량이 화학식량에다 그램 붙인 거다. 왜냐면 애초에 10이라는 원자량의 탄소에다가 그램 붙인 게 탄소 맞다. 가려지네. 미안합니다. 탄소 12g에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1몰로 정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원자량을 그냥 뭐라고 하냐면 몰 질량이라고도 해요. 몰 질량. 1몰의 질량이니까. 이게 그 몰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 다 기억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탄소가 까먹어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수소로 보면은 탄소는 12g면 1몰이었어. 수소는 몇 g이면 1몰일까라고 한다면 12대 1이라는 원자량 비었으니까 당연히 1g에 들어있는 개수가 똑같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소는 원자량이 1인 1g이 바로 1몰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식.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물질의 질량이 있으면 그놈을 몰질량이 뭐라 그랬죠 방금 전에? 원자량. 혹은 뭐 분자량 이런 거였죠. 나눠주면 몰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거예요. 이거 수학이 아니라 물리에서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거속시 있잖아. 거속시. 속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거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좋습니다.
좀 외워두시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제 화학도 수식이 나오기 시작했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일단원에서는 이것만 하면 끝나요. 수식은. 이거만 하면 다 끝납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는 얘기군요.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나중에 조금 나오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래서 화학을 물리하시는 분이 왜 그러십니까? 지금?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질량을 우리가 몰수로 바꾸는 거 배웠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부피를 뭘로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부피를 뭘로 아까 방금 전에 질량을 뭘로 바꿀 때 어떻게 했냐면 질량 어떤 그램을 쟀어요. 뭐 몇 그램 재고 그놈을 뭘로 나눠준 거였죠? 원자량이었는데 원자량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얘기하기로 1몰의 질량으로 나눠준 거였죠? 네. 그러면 부피를 뭘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피를 뭘로 바꾸냐고요? 몇 리터가 있어. 네. 그놈을 뭘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1몰의 부피만 알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그게 목표입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1몰의 부피가 좀 필요한데 여기서 들어오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유명했던 그 아보가드로라는 사람, 과학자가 만들어낸 법칙인데요. 나는 이 몰이 아보가드로 수라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나온 수인 줄 알았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는 딴 얘기긴 합니다. 먼저 아보가드로 법칙은 아보가드로가 만들어낸 것이고 기체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 뭐냐면 기체 상태에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야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같은 부피 안에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양의 분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 당시에는 이 몰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같은 개수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헬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륨 풍선 있죠? 네. 공기 막 뜨는 풍선. 헬륨 풍선이 우리 뭐 일정한 온도 압력이라고 생각해보고 5리터가 있다고 볼게요. 자, 내가 산소도 5리터를 준비했어요. 네. 자,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를 셌어요. 셌더니 여기 들어있는 헬륨 분자의 개수랑 여기 있는 산소의 분자 개수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기체의 종류가 달라져도 신기하게도 이렇더라. 네. 신기하네요. 네, 그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아무리 큰 뭐 우라늄이라든지 뭐 그런 애들이라도 네. 기체라면 그렇죠. 네. 같은 온도 압력이라면. 네. 근데 물론 이거는 물이 그 만들 때 수소랑 산소가 2대1로 이렇게 부피비가 2대1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이상적인 기체라고 가정했을 때예요. 그 이상 기체라는 게 뭐냐면 그 나중에 여러분들 화투에서 배웠는데 그 뭐랄까 마치 이제 물리에서 그 마찰력 없고 무슨 뭐 다른 게 존재하지 뭐 어떤 게 뭐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은 가정 많이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화학에서도 이런 이상적인 기체를 가정해 놓고 실제 기체는 여기서 좀 보정해 주기만 하자라고 해서 대표적인 이상 기체를 만들어 놨고 모든 법칙에 성립하는 거기서 조금씩 보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우리 화학원 안에서는 그냥 이상 기체로 다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온도와 압력의 같은 조건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온도와 압력에서는 모든 기체가 같은 개수면 같은 부피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0도씨 1기압이라고 한다면 모든 기체를 1몰을 모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몇 리터였냐면 22.4리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 좀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가 기체의 부피를 몰수로 바꾸려면 기체의 부피를 1몰의 부피로 알아줘야 돼 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해요. 모든 기체가. 네. 그래서 고정해 줘야 됩니다. 0도씨 1기압이라는 고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있는 1몰의 부피인 22.4리터로 나눠주면 모든 기체가 몰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외울 게 좀 많죠? 근데 이것도 숫자만 외우면 되죠. 네, 리터당 몰 그렇죠. 수의 뭐 의미를 알면 그렇습니다. 네, 이거 단위 자체가 아예 그 식을 포함하고 있네요. 몰분의 리터. 그렇습니다. 네, 이거니까. 똑같은 작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방금 전에 했던 질량과 똑같은 작업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했어요, 할 거. 자, 그러면은 연습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죠. 자, 몰이라는 게 있고요. 방금 배웠고 1몰의 질량이 뭐였죠, 우리?
몰 질량. 몰 질량이었죠. 그게 바로 원자량. 뭐 굳이 원자량뿐만 아니라 뭐 분자면 분자량이니까 화학식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몰 질량이라고 하면 틀려요? 뭐 맞는 이야기는데 1몰의 질량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좀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네. 창의적으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2번. 선생님 잘못했네요. 저 미안합니다. 이거는 잘못했어요. 왜냐면 곱하기 질량이군요. 곱하기 질량이라는 거 선생님 잘못 봤네요. 곱하기 질량. 곱하기 질량은 뭐가 나올까요? 질량이 나오는 실제 질량 나오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탄소 2몰이 있어. 그럼 그거는 몇 g이야 궁금하면 거기다 질량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 질량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몰수에다가 기체 부피, 걔가 2몰의 산소가 있어. 그러면 걔 몇 부피야라는 거 알려면 1몰의 부피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몇일까요? 0도씨 1기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2.4리터.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네. 퍼 몰이겠죠. 정확히는 그렇죠. 만약 저거를 그냥 그 1번 가기 전에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1몰의 부피라고 써도 틀린 건 아니겠죠? 틀린 건 아니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숫자를 쓰면 더 이제 깔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몰이 있어. 그럼 몇 개 들어 있어라고 바꾸려면 1몰의 개수를 곱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아보가드로 수인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 개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하다 보면 외워져요. 네. 6.02 곱하기 10의 23 아주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건가요? 아주 많이. 우리가 약간 반복을 통해서 화학이 약간 수학하고 좀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제가 이래서 화학을 약간 왜냐면 그 이론 자체는 아주 복잡하진 않거든요. 근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문제를. 모든 공부가 그래요. 근데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약간 수학과 약간 그런 일맥상통한 게 좀 있긴 합니다. 확실히.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봤고요. 뭐 문제는 뭐 여러 개 뭐 준비해왔는데 다 풀긴 좀 힘들 거니까 여러분 한번 과제로 해줄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간단하게 한번 이거 한번 넘어갈까요? 우리 병원에 쓰는 수액. 그 요즘에 이제 아프면 수액도 링겔 맞고 하죠.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조금만 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포도당이 들어있죠. 포도당 만든다고 보통 많이 하죠. 거기에 40g 정도가 들어있답니다. 포도당이. 그리고 나트륨, 염화나트륨이죠. 소금이죠. 네. 염화나트륨도 1.8g 정도가 들어있대요. 그럼 각각 몇 몰 들어있는 거냐 궁금한 거죠. 그러면은 포도당 40g이다. 몇 몰일까요? 180이라고 질량을 1몰에 계산 질량으로 나눠주자고 했죠. 네. 1몰의 질량이 뭐였냐면 분자일 경우엔 분자량이었어요. 네. 근데 분자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거기 들어있는 원자들의 모든 원자량이 합이었죠. 네. 180입니다. 그래서 원자량 주네요. 원자는 다 주죠.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180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뭐 대략적으로 나오겠죠. 뭐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소수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분수로 정말 소수 나온다면 소수를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우리 고등학교 화학시험에서는 네. 전부 다 떨어지게 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하십시오. 힌트입니다. 힌트. 자, 떨어지지 않으면은 다시 답이 푸십시오. 그런가요? 물론 예외상은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예외라니. 그 다음에 이제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 포도당 이렇고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1.8g이니까 네. 1.8g을 1몰의 질량인 화학식량으로 나눠주자. 얘는 분자라고 안 했죠? 그래서 화학식량을 그렇죠. 구해서 나눠주면 뭐 35.5에다가 23 더하는 거죠? 58.5죠? 58.5로 나눠주자라는 거죠. 물론 뭐 하면은 뭐 그램 퍼 몰이겠죠. 이렇게 네.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봤고요. 과제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변환시키는 거 많이 연습하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니까 꼭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